친근함. 음악은 굉장히 친근한데 이 참을 수 없는 제 뻣뻣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음악 KBS의 정말 장수 프로그램이죠. 전국 노래자랑인데요. 이것이 전국 순회하는 공연인데 이번에 새로운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뉴스 순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노래자랑 뭐 이런 건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 편이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전국 노래자랑이 곧 방송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김행코가 전국 그러면 저희가 노래자랑 해드리려고 했는데 실로폰이 없는 바람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전국 노래자랑 하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서민들의 재밌고 또 즐거운 노래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 국회 편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오는 17일에 예선을 갖고요. 19일에 본선 경연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국회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오느냐?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고요. 네. 김을동 의원, 그리고 이완영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을 포함해서 네. 총 42팀이 참여하는데 국회의원은 이렇게 3명만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김을동 의원, 이완영 의원, 진선미 의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 9명, 네. 보좌 직원이 이제 12명, 조사처 1명, 출입 기자도 2명이 참가를 한다고. 아, 국회 출입 기자, 정치인 네. 기자들도 2명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에 서 계시는 네. 그 경비대 있죠? 네. 국회 경비대에서도 또 5명이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이 세 분 말고 좀 들어보신 노래 중에 잘하는 또 노래 잘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나요?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좀 국회와 국민과의 거리도 좁힐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또 이 예심 날짜는 목요일이라고 쳐도 19일 날이 녹화인데 토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안 나오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면 이제 지역구 활동하고 또 이번 지방선거 운동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것 때문이겠죠. 여기 한번 나오는 게 더 큰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김을동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방송계 생활을 성우로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목소리가 좋죠. 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번에 뭐 전통 민요와 뭐 현대 곡을 접목한 노래를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네, 했다잖아요. 우리 전통 민요를 좀 대중가요처럼 부르겠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더 기대가 되고 또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구와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경북 고령 성주 7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국 노래자랑 팬이 그만큼 많겠지요. 네. 그리고 또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1971년생인데 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귀요미 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네.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 셋 중에 뭐 누가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예상을 일단 해보시면. 성량감을 보면 김을동 의원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고요. 네. 또 이 귀요미가 되겠다라는 부분처럼 진선미 의원이 굉장히 좀 이 사석에서 깜찍하게 네. 말과 행동을 하는 분이거든요. 네. 또 기대가 많이 근데 됩니다. 원래 또 전국 노래자랑은 노래 실력도 노래 실력이지만 이 즐거움을 주는 인기상의 또 인기가 또 네. 적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요. 이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이윤석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음반까지 낸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가 신안무안인데 네. 그 기독교 장로라서 성가를 부르는 CD를 냈는데요. 네. 아유, 웬만한 성악가 뺨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좀 그런 분도 아쉽고요. 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선인데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음악을 즐기는 분이에요. 네. 율동까지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노래를 부르는 걸로 유명하고 또 예전 국회의원입니다만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에는 15대 국회의원이었는데 파리 특파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항상 고엽과 같은 그 샹송을 부르는 네.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 또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네. 손학규 상임고문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비판도 많고 네. 당에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네. 의원들이 노래방에 한번 다녀오면 무장해제가 된다 이런 아.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렇군요. 진지하게 아리조나 카우보이를 열창을 하거든요. 아리조나 카우보이라는 노래를 대단히 열창을 합니다. 진지하게 열창한다. 정말 진지하게 손학규답게 네.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그 노래를 듣고 나면 비난을 못하겠다. 네. 무장해제가 된다. 이런 네. 평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에 울려 퍼질 여의도 전국 노래자랑. 자,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사실 노래와 관련해서 오늘 유난히 정치 뉴스가 많습니다.
자,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후보들이 다 로고송, 캠페인송을 고르게 되는데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거죠? 오승근 씨 노래 직접 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 네. 자, 금과 은으로 데뷔했던 오승근 씨. 네, 김자옥 씨와 결혼해서 한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최근에, 이제 2년 전인데, 저 노래를 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다시 복귀한, 재기한 가수의 의지를 담은 것인데, 후보들하고 상관이 있는 노래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선거철을 앞두고서는 뽕짝이 대세입니다. 네. 왜냐하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흥겹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호남을 비롯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 지지 기반 네. 중장년층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요? 이거는 아주 표심을 파고드는 노래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노래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노래를 쓰려면 저작권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내야 될 네. 것 같은데. 근데 중앙당에서도 내야 되고요.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후보자가 각 단위만 해도 기초단체장만 230여 곳 아닙니까? 네. 그 법정 선거 비용이 로고송 한 곡에 12만 원씩입니다. 오. 곱하기를 해봐도요. 네. 이런 노래 한 곡 쓰려면 5, 6억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후보 한 사람당 12만 원까지만 낼 수 있지 그 이상은 낼 수 없다는 뜻입니까? 네. 아, 그래도 후보들이 워낙 많고 특히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인기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오승근 씨 네, 돈을 좀 벌 수 있을 기회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로고송으로 항상 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이 입에 딱딱 달라붙는 노래를 해야 굉장히 흥겹고 유권자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네. 2007년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원더걸스의 텔미란 노래가 가장 주가가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각 당에서 이 노래를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작곡가에게만 네. 한 정당이 1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금액이 낮다고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아, 1억도 싸다. 못 주겠다. 네. 아, 그랬군요. 근데 그 이상 냈다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르지 못한 일도 있었군요. 자, 6.4 지방선거 앞두고 역시 뽕짝이 더 인기냐 아니면 빠른 템포의 현대곡이 인기냐 뭐 다양한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의 지금까지 흐름은 6.4 지방선거는 전통 가요가 대세가 될 것 같다 하는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하나 끝나지 않은 게 있죠. 아직도 국회는 이 노래 때문에 홍역을 치른다. 네, 오늘 또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가 바로 이 노래 때문에 오늘 또 파행을 빚었습니다. 뭐 아주 익숙한 80년대부터 자주 듣던 운동권 가요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자,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 이 노래가 왜 국회를 홍역을 떨게 만든 네, 거죠? 곧 5월이 다가옵니다. 네. 네, 정치 일정상으로 보면 6월 지방선거 직전이고요. 바로 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에 가장 사활을 걸어야 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네. 항쟁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당의 사력을 걸고 이 노래를 반드시 기념곡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정무위원회에 참석할 네. 수 없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럼 참석을 진짜 안 했나요? 오늘 또 불참을 했습니다. 아, 이 노래를 5.18 행사, 민주화운동 행사의 공식 기념 노래로 채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르는 재창을 해야 한다 이거죠? 네. 합창단이 합창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 2008년까지는 5.18 행사 때마다 이 노래를 네. 재창을 했는데 네. 왜 갑자기 이 노래를 재창을 못하고 합창 정도만 허용을 하는지 네. 그리고 왜 이 노래가 공식 노래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현재 국가보훈처가 이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 곳인데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국회 정무위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가 공전하고 있는데요. 최경환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관련해서 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애국가와 광복절, 3.1절 등 5대 경축일 이 노래마저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것을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정말 해도 끝이 없는 야당의 발목 잡기고
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야당의 발목 잡기다. 이런 평가를 내놓네요. 예. 추경환 원내대표가 이제 해도 끝이 없는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각 정부의 네. 취임 초기에 국회에서 법안 통과 비율을 보면요.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각각 60.5% 그리고 40.7%였는데 그러니까 제출한 법안의 한 반 정도 안팎으로는 예. 법안이 통과가 됐다 국회에서 이거죠. 통과가 됐죠. 비록 여야가 싸우고는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네. 15.3% 그리고 12.4%로 네. 그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즉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 측면에서는 네. 우리가 야당일 시절에는 그래도 네. 절반 정도는 통과시켜줬는데 네. 너희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님을 위한 행진곡은 네. 새정피 민주연합이라든지 또는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는 네. 상당히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곡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했던 네. 네. 윤상원 열사하고 그 다음에 네. 야학 운동을 벌이다가 네. 불의의 사고로 숨진 네. 박기순 열사의 네. 영혼 결혼식이 네. 바로 82년 2월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곡을 만들기 위해서 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일주기인 81년 5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예. 원 씨가 백기환 선생이 썼었고 네, 네. 그리고 그것을 황석영 작가가 네. 약간 노래에 맞게 개작을 해서 네. 나중에 당시에 전남대 대학생이던 네. 김종률 씨가 네. 바로 거기에다가 작곡을 해서 한 건데 네. 사실은 저도 386 세대인데 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항상 대학가에서 집필가 있을 때는 네. 이 노래를 반드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386 세대한테는 아주 익숙한 곡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네. 여당이 새마을 노래가 산업화 상징의 노래라고 하면은 네. 네.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화 상징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새정치 민주연합이 이거를 끝까지 지정곡으로 좀 해달라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저간에 좀 심정적인 좀 그 관심이랄까 좀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국회 정무위가 계속 공전되고 있습니다. 과연 5.18 행사 이전에 과연 정리가 될지 4월 국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건 노래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지만 전국 노래자랑처럼 흥겨운 이슈도 있고 또 임의를 위한 행진곡이 만든 공전처럼 좀 안타까운 소식까지 모든 것들이 노래와 함께 좀 얽히고 설킨 소식까지 정리해 봤습니다.